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최소 140명의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22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를 앞두고 아이오와의 악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전 법무부 직원이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2020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5세 미만 아동들의 누락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30명이 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최소 140명의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자국민의 경우는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CNN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미국 공항에서 14명, 항구에서 126명의 외국인 입국을 각각 거부했습니다. 또 34명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심사에서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은 항공사가 책임지고 해외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자국민의 경우는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수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 2일 조치가 시작된 이후 공항에서 최소 38,498명에 대해 2차 검역을 의뢰했고 지난 2일부터 10일 사이엔 21,303명에 대해 2차 검역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량 살상 무기 대응팀 500명 이상을 11개 공항에 배치하는 등 검역 인원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미 보건복지부 운영센터에 파견한 국토안보부 요원은 19명입니다. 11개 공항에선 매일 세관 및 국경보호대 요원 150명에서 200명이 검역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네바다주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당원대회인 코커스로 치러지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치러진 아이오와에서 발생한 엄청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민주당의 네바다주 코커스를 앞두고 아이오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아이오와주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보다 투표 및 집계 방식 등이 훨씬 복잡한 코커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형 사고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이고 민주당 대선 레이스 자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과 각 후보 진영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민주당은 아이오와 대참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 제도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오와 경선 때 도입됐던 모바일 앱 사용 계획을 취소하고 총 2,000개의 아이패드에 업로드되는 주문 제작한 구글 데이터 관리 서식을 사용해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식은 보안 형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선거구별로 백업용 서명 기록도 남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새로운 집계 방식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과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보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바다에서 당원 3분의 1 이상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5%는 샌더스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6%로 2위, 부티지지가 15%의 지지로 3위를 차지했으며 조 바이든은 4위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 입김을 행사하면서 법무부의 평판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법무부 직원이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17일 기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한 전직 법무부 직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이 처음 발표된 16일 1,100여 명에서 하루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명에는 민주당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동참했고 대부분 전직 검사들이며 정무직 공무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 입김을 행사한 바 장관의 행동이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평판을 훼손했다며 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사임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CNN과 ABC 등 미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위증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검사들이 징역 7년에서 9년을 구형하자 이를 낮추려 했고 사건을 맡았던 검사 4명은 이에 항의해 전원 사임한 바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11월 15일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 장관은 다음 달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2020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5세 미만 아동들의 누락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어린이들의 누락 위험률은 28%로 인종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인구조회국 PRB는 최근 미 전국에서 400만 명에 달하는 5세 미만 아동들이 올해 센서스 조사에서 누락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48%로 5세 미만 아동 누락 위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히스패닉 38%, 아시안 28%, 백인 9%로 인종 간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PRB는 2010년 인구조사 우편 반송률과 낮은 응답률,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 689개 카운티에 업데이트된 인구조사 데이터의 가족 구조와 생활 환경, 최근 이민자 유입 수와 사회 경제적 상태 등을 토대로 누락 아동 위험률을 추산했습니다. 그 결과 빈곤 지역에서 살거나 고교 졸업학이나 GED를 취득하지 못한 18세에서 34세 성인, 조부모 세대와 함께 사는 어린이들, 영어 사용이 제한된 가정, 이민자 가정에 사는 아이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누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누락 위험률은 57%에 달했습니다. 아동복지정책기관인 아동파트너십의 마이라 알바레즈 회장은 향후 10년간 사용될 예산이 인구조사 데이터로 책정된다며 수백만 명의 아동이 조사에서 누락되면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 차일드케어 등의 예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철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이민자 정보를 팔아넘긴다며 톰슨 로이터 통신사에 대한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30명이 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1010 민스는 16일 오후 3시경 약 500명의 시위대들이 맨하튼 42가에 위치한 뉴욕 공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타임스퀘어 톰슨 로이터 통신사까지 시위를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의 남성 10명과 여성 20명이 소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이민 구치소의 영구 폐쇄를 주장하면서도 톰슨 로이터가 이민자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등 이익관계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과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것은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해치는 기업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인간띠를 만들어 타임스퀘어 7가를 막았고 ICE를 없애자 어떤 사람도 불법 체류가 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사인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측은 과거 성명을 통해 회사는 법에 준수해 정부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시위로 M7, M20, M104 등 대중교통편의 운행이 한동안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56억 달러 삭감됐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과 스태포드 학자금 대출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7일 USA 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개한 4조 8,9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연방교육부의 예산을 현재보다 8%, 56억 달러 삭감해 6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안은 우선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교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스태포드 학자금 대출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부담은 향후 10년간 18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 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연방 추가 교육기회 그랜트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학부생 부모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신호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것으로 추사됐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109와 111 경찰서에서 발부된 전체 티켓 가운데 17%를 차지했습니다. 두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13명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티켓 발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관할 109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신호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운전자들에게 발부한 신호위반 티켓은 109 경찰서에서 3,470장, 111 경찰서에서 1,370장으로 모두 4,840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경찰서가 발부한 전체 티켓 27,178장 가운데 무려 17.3%를 차지합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만 하루 평균 13명꼴로 신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다 적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는 신호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이전과 함께 150달러의 벌금 또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신호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급된 티켓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27장, 16.6%를 차지했고 보행자 양보 무시로 인한 티켓 발부도 3,044장에 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두 8,518장의 티켓을 발부한 109 경찰서의 경우 무려 3,470장의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해 전체 티켓 발부 항목 중 가장 많은 22%를 차지했고 111 경찰서의 경우 기타 위반으로 인한 티켓 발부가 2,529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줄 소송에 결국 오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린이 성적 학대 논란을 둘러싼 비난과 관련한 법적 압력 증대에 시달려온 미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으로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성적 학대를 둘러싼 수백 건에 달하는 법적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10여 개 주들이 지난해 성적 학대가 발생한 시점에 관계없이 성적 학대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배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버지니아주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짐 털리 보이스카우트 연맹 총재는 오늘 성적학대 피해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보이스카우트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시기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털리 총재는 또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항상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 외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법적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보호 신청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크레딧 점수가 740점이 넘으면 보통 등급인 소비자와 비교할 때 이자로만 56,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대부업체 렌팅트리닷컴은 크레딧 점수에 따른 집과 차, 학비와 카드, 개인비 등 5종의 다른 부채의 이자 차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크레딧 점수가 보통 등급인 소비자는 매우 우수 등급과 비교해서 이자 비용으로만 평생 56,000달러를 더 부담했습니다. 즉 5가지의 부채 평균이 32만 8,999달러일 때 매우 우수 등급의 평생 이자 부담은 23만 3,209달러 수준이었고 보통 등급은 이보다 5만 6,000달러, 월 평균 316달러가 많은 28만 9,609달러나 비용을 더 부담했습니다. 보통 등급은 크레딧 점수가 580에서 669점이고 매우 우수 등급은 740에서 799점인 소비자를 가리킵니다.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채 규모가 가장 큰 주택 모기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통 등급과 매우 우수 등급의 모기지 비용은 무려 4만 1,000달러나 차이가 났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4,700달러, 자동차 융자와 개인 부채의 비용 차이는 각각 3,800달러와 3,400달러였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 빚의 경우에도 크레딧 점수가 보통인 등급은 매우 우수 등급보다 일생 이자로만 약 3,000달러를 더 갚아야 했습니다. 랜딩트리 측은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걸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살짜리 소년이 익사 직전까지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바둥거리다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실내 수영장에 열댓 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영장 한켠에 있던 2살 남짓의 한 어린아이가 물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주변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물속에 가라앉았다 올라오길 수차례. 지친 아이는 결국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He's trying to swim. I think he's trying to get in a position to get uprighted and he just can't. 다행히 수영장에 있던 9살 소녀가 아이를 발견한 후 주변 어른들에게 이를 알렸고 그제서야 아이를 물 밖으로 급히 꺼냈지만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수영장을 찾았던 간호사 2명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엔 아이의 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현재 이번 사고가 부모의 부주의 때문이었는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nd be aware. Watch people. Watch your children.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은 물속에서 1분 이내에도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벤 나이스의 한 교차로가 꼽혔습니다. 왕복 8차선 교차로에다 주변에 몰이 밀집돼 있어서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 나이스 지역의 세풀베다 블라버드와 셔먼웨이 교차로가 LA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교차로에서 총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벤 나이스 전체 지역에서는 약 2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지목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한 세금 보고서 양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부터 이용할 수 있는 이 양식은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양식보다 글자를 크게 키웠고 정보를 기재하는 칸도 더 넓습니다. 국세청은 기본 공제액이나 과세 대상 소득 등을 훨씬 쉽게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65세 이상일 경우 해당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짝퉁 의류를 유통하려던 혐의로 한인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윌링 경찰국은 지난 11일 이모 씨와 김모 씨를 상표법 위반 중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에 앞서 경찰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의류 공장을 급습해 12만 5천 점에 달하는 짝퉁 의류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4만여 점은 메이저리그와 프로농구리그 등 프로구단들의 상표를 도용한 스포츠 의류로 25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밸런타인스데이에 미국 내 관련 지출이 급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소매협회와 프로스퍼 인사이츠 애널리틱스가 성인 소비자 7,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밸런타인스데이 평균 지출액은 196.3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평균 지출액인 161.96달러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밸런타인스데이 총 소비 규모도 274억 달러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7억 달러보다 32%나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사나 호프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2020 호프 장학금의 접수 마감이 오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오는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적 거주자로 인가받은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에 입학 예정인 학생, GPA 3.0 이상의 연간 소득 한도를 충족할 것이 요구되고 신청은 호프 장학금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더 내려가고 춥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